네, 안녕하십니까. 3700지구 로터리안 여러분. 저는 2007년, 8년 3700지구 총재를 역임했던 장익현 전 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제 조부가 법무사셨습니다. 그리고 제 부친께서는 이제 은행원이셨는데, 저 손자인 저에게 기대를 하시고 이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꿈을 키웠고, 대학도 법학과를 진학했다가 결국은 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총재님 이력을 보면 변호사협회 북한 탈주민 법률지원단 여성폭력상담운영소 위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 이렇게 출마한 이력이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웃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공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필했는데 당시에 정훈 장교를 했습니다. 근데 정훈 장교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되고 나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그 밖에도 지금 여성관계 일들도 꽤 많이 했는데, 그 역시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어떤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또 항일 독립투사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본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해보라고 해서 그때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2007년도 저희들은 샌디에고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의 기억들이 참 새록새록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타리 테마가 로타리 쉐어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로타리를 나눔의 손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뜻이 로타리안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재산 등을 나누자 하는 이런 의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훌륭한 로타리를 우리만 누려서 되겠느냐, 로타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로타리로 다 영입을 해서 함께 로타리를 나누어 보자 하는 이런 의미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샌디에고에서 이 테마가 발표날 때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는 이 테마가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좀 더 열심히 총재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재가 되면요, 사실상 가장 첫 번째 행사로 하는 게 라일라입니다. 이게 지금 로타리 유스 리더십 어워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청소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데, 이 로타리가 지금 1905년에서 지금 119년 정도 되었지만, 앞으로도 로타리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로타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로타리에 대한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일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로타리안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어서 저 역시 당시에 굉장히 열성을 갖고 라일라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총재가 되기 전에 물론 로타리를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총재가 되고 나서 샌디에고에 가서 차기 총재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알지 못했던 로타리에 관련된 지식들, 이것을 알면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로타리에 대한 열정이 오르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로타리에 대한 지식을 알면은 그 아는 만큼 로타리의 열정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로타리 아카데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타리 지식을 알려야 되겠다. 알아야
열정이 생기고 그만큼 이제 로타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그 후에 이제 이 로타리에 대한 지식들이 그 나중에 제가 있을 때 총재 보좌역을 하셨던 우리 여성원 총재님께서 이걸 굉장히 좀 많이 키우셨어요. 로타리 아카데미를 제 때보다 더 많이 키우시고요. 그 로타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중요성을 깨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총재님들께서 아마 그 골든벨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총재님의 이런 역할로 인해서 그 만화로 보는 로타리 그 책자도 발간됐어요. 예. 그래서 그 여성원 총재님이 저하고 굉장히 좀 생각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주셨죠. 굉장히 지금도 서로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같은 로타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저로서는 여성원 총재님 대단히 고맙죠. 제가 시작한 일을 더 만개해서 발전시켰으니까. 저는 사실은 로타리에 처음 들어와서 적응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창립된 1995년 12월에 창립을 했는 클럽이었는데 시작 단계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탈퇴를 고민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 로타리 이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직업봉사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직업봉사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가진 변호사 직업하고 연결시켜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 저 혼자 생각에 결국은 변호사가 잘 들어주는 것, 그게 내가 로타리안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직업봉사의 이념을 내 직업에 투영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뢰인을 대한 것이 제가 변호사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직업봉사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로타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봉사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로타리안이 1년 내에 로타리 활동을 하면서 한 푼의 재단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타리안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이라는 게 every Rotarian, every year거든요. 매년 누구나, 로타리안은 매년 누구나 빠짐없이 재단에 기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총재 시절에도 한 푼의 어떤 재단 기여도 없는 그런 클럽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부 클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뭐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로타리에 대한 생각 중에는 모든 로타리안이라면 정말 100불이라도 1년에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일회가 중요하죠. 예. 자연보험이 지구 등반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예, 그때 문경 세제를 갔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그 후 뒤풀이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문경 시장님도 오시고 뭐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매년 사실은 무엇인가 등반대회 같은 걸 해왔지만은 그 시점부터는 이게 굉장히 좀 정례화되면서 등반대회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참석 인원도 많았고 아주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법조인이잖아요. 법률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전 또 로타리 강의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로타리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타리를 일단 알아야 되죠. 로타리 지식이라는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로타리는 항상 실질적인 봉사가 따라야 됩니다. 실질적인 봉사, 그냥 말로만 하는 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봉사, 그게 실천적인 기반이 되고,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세 축이 이루어지면 우리 로타리의 가장 큰 명제가 이거 아닙니까? 회원 증가와 재단 기여지 않습니까? 이 회원 증가와 재단 기여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축이 함께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로타리 지식, 실질적인 봉사, 그리고 홍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재단 기여와 그 회원 확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때까지 로타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총재 시절에 가장 그 인상적인 봉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 유조선이 기름 유출 사고 일어나면서 그때 정말 그 끔찍했거든요. TV에서 연일 나오고 이래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나라 특유의 그 어떤 그 국민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제거해 보자고 움직일 때 누군가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평일이었거든요.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그 로타리안들이 함께 서해안에 가서 태안반도에서 정말 그 기름때를 그 끔찍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냄새도 지독했고 이걸 닦아서 이게 언제 과연 이게 옛날 같은 청정한 바다가 될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때 사진을 보면 노란색 그런 비닐로 된 그 옷을 입고 함께 했는데 그때 인상이 가장 제 로타리 그 총재 시절을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고요. 당시에 거기를 갔다 온 분들이 써놨는 뭐 여러 가지 후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희들이 그 신년 교례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서해안에 가서 기름 제거를 했다는 것은 매일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보도가 됐고 그때 당시에 돌아오는 길에 그 태안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서 이제 우리가 뭐 라면 뭐 100박스인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부도 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인생 사진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그 기름 닦던 거 이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래 굉장히 로타리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예, 제가 사실 지구 행사로 처음에는 탈북자를 상대로 한 그 봉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8년도 초에 정도만 하더라도 다문화라는 용어가 아주 생소할 때입니다. 생소할 때인데 그때 이제 대구 여성회와 연결이 되어서 지금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결국은 이제 50가족을 선정을 받아서 그들을 직접 우리 로타리안들이 그 집까지 가서 로타리안들이 그 가족들을 실어서 기왕 하는 김에 좀 좋은 데서 하자 이래가지고 그 인터블 호텔에서 그랜드 볼륨에서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정말 감동이었던 게 시작은 좀 뭐 그냥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 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로타리안들이 그 도움을 주셨어요.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게 6명 정도의 그 이주 여성들을 그 한 번도 그 중에서 50가족 중에 6가족을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온 이래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 보지 못한 사람 6가족을 골랐어요. 일부러 골라가지고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우리가 선정을 했죠. 해가지고 이제 왕복 항공료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6가족을 이제 6분으로 로타리안들이 이제 스폰을 한 거죠. 했고 그 외에도 지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금호주단 같은 데서는 광명옥 그때 회장님이셨는데 그 한복 굉장히 비쌌었는데 그 50벌 예를 들어 또 유명한 사진관에서 또 가족 사진 다 찍었고요. 한방진료. 예, 그때 이제 여성원 총재 그 보좌장님이 한방진료 그리고 지금 송중기 총재님이 그때는 총재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다 그 치과진료 뭐 이런 행사 그리고 신발을 하시는 분은 신발을 50쪽, 100쪽 이렇게 내놓고요. 뭐 선물이 굉장했었습니다. 굉장했고 우리도 끝나고 나서 이들에게 이런 행사를 해서 그들의 어떤 그 표정이나 이제 좋아하는 모습 또 어떤 분들은
그 굉장히 기쁜 상황인데도 너무 이제 경직되고 이래가지고 자기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후에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이주 여성 문제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0708년도를 마치고 2009년도에 대구지방변호사 회장이 됩니다. 그게 당선이 되어서 2년간 회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이주여성 지원 변호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아주 2009년도에 제가 만들었는 대구지방변호사의 그 이주여성 지원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제가 이제 이주여성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연락을 어디서 들은 삼성그룹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주여성을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도 그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단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그래서 거기서 꽃도 팔고, 이주여성들을 지금 고용해가 꽃도 팔고 커피도 팔고, 지금 이 기업 카페 같은 데가 대구대학에도 있고 경산 시내에도 있고, 뭐 꽃을 관리하는 업무는 구미 삼성전자에서도 하고 해서 지금 이주여성들을 월급을 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함께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로타리를 통해서 제 인생에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 만들었는 게, 그게 바로 이주여성 관련된 다문화 가족, 이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할 거고요. 그 시작이 이제 다문화 가족 행복 페스티벌이었었죠. 그때 이야기들을 지금도 함께 했던 분들이 가끔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DEI, 다양성, 네, 공정성, 포용성, 이거를 발빠르게 총재님이 미리 시행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그때도 그렇죠.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이라는 게 지금은 이슈화됐지만 그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때, 로타리가 할 일이지 뭐, 그게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지구대회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총재의 동력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신정옥 씨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 어린이들하고 공원에서 함께 하면서 그때 기억은 이게 제일 납니다.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아트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총재의 힘이라기보다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저희들이 3700 지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지구인 게요. 대구 지역과 그 인근 경산, 청도, 외관, 칠곡, 성주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재단의 그 구성도 그렇고 다른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서로의 어떤 반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거의 없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총재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그 과정에서 특히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매년 뭐 몇 번씩 나가기는 하는데요. 아로하 회장 대리로. 그때는 제 기억에 장용년 총재님, 도재욱 총재님, 그리고 이용훈 총재님 세 분은 우리 국내에 가셨고요. 국내 아로하 회장 대리로 갔고, 그 남성희 총재님은 미국에 아로하 회장 대리로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뜻깊어서 그것을 총재월신에 실은 적이 있죠. 네. 저도 사실은 뭐 로타리를 알기 전에는 그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만약에 로타리를 하지 않았다면 제 개인적인 그런 뭐 영달을 추구하는 평범한 변호사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타리를 통해서 이제 나눔과 봉사를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제가 지금은 올랜도에 가서 자기 총재 교육을 받습니다만은 저는 샌디에고에서 받았는데, 저는 약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받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인생이
이 로타리 내에서 좀 바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가 이 로타리를 통해서 나눔과 봉사라는 어떤 그런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그 행복감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은 일들을 했죠. 그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이주여성 관련 일이라든지 또 뭐 주변에 어떤 자리든지 간에 봉사와 관련된 일들에는 제가 끼어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회장을 제가 역임했지만 그 어느 순간에 저스티스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형성이 됐어요. 변호사안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회장, 당시의 회장으로부터 제가 초대 단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받고 시작을 했고, 제가 1대1의 단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내가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딱 찍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인생은 참 로타리를 인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요, 사법고시를 좀 늦게 합격을 해서 군대에 갔을 때 공군 장교로 갔는데 일반 장교로 갔는데 정훈 장교라는 걸 했습니다. 그 정훈 장교가 뭘 하는가 하면 장병들의 그 정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그 장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군에서 사실은 강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나한테는 달란트 중에 강의하는 것이 나한테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로타리 강의를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다른 총재님들이 또 불러주시고 또 뭐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나눔 봉사 이런 책들도 더 많이 읽게 되고,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제 생각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강의하는 로타리에서 아주 강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0708년도니까 17년이 지났는데도 이번에도 이제 지금 이충환 총재님이 지금 팀 연수회 할 때 제 강의를 부탁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영광이죠. 영광인데 저하고는 강의가 잘 맞고 제 스스로가 즐기고 그렇습니다. 정말 로타리안이라면 일단은 로타리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자꾸 로타리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이 로타리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것들, 또는 로타리를 해서 내게 얻는 게 뭐지, 이런 어떤 뭐랄까 좀 그런 식의 불확실한 생각들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로타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로타리를 좀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타리가 지금까지 119년간 이루어왔는 그 성과를 보라. 그러면 이 단체는 결코 앞으로도 100년, 200년 계속될 단체라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로타리에 대한 일단 확신이 들어야 본인이 로타리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가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로타리를 내가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 로타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로타리에 대한 확신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총장님, 그러면 제일 입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재단이라든지 뭐 사례, 실제 초청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래서 로타리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른 봐서는 로타리가 뭔지 이런 감이 안 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을 좀 사귀어야 되겠다, 또는 그를 통해서 봉사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앞에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지금 좀 더 관심을 크게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또 금방 탈회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로타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저도 그래서 강의의 초점이 주로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로타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얻었길래, 보면 로타리를 이런 거 있잖아. 의사들이 자기가 좋으니까 자식도 의사 시키려 하고 하잖아요. 근데 로타리는 이게 보면 1대, 2대, 3대 이런 계속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건 그만큼 로타리에 대해서 자기가 얻은 게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로타리를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뭘 돼야 되는가 하면, 로타리를 제대로 한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로타리를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좀 배우면은 탈의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줄어들 것 같고, 로타리를 통해서 맞지 않는 사람이 로타리에 오면 로타리를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못해요. 근데 로타리는 첫째 내가 봐서는 심성이, 자기의 성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나는 로타리하고 맞아요. 지금 두 분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맞아야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맞는 사람은 이 로타리를 오래 못해요. 못하는데, 저는 일단 로타리에 대해서 자기가 잘 맞는지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다면은 그 다음에 이 로타리를 제대로 한 분을 통해서 로타리를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조금씩 참여를 해가면서 로타리를 알아가면 정말 로타리만한 단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네. 사법고시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집중력입니다. 앞뒤 안 돌아보고 젊은 시절에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다른 일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데, 특히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공부에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지금 제 와이프하고 대학 시절에 캠퍼스 커플로 연애도 해야 되고 내가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은 좀 늦었는데, 제가 이제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나 보니까 내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연한 기회에 대구 딤프라는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의 이사가 됐고, 네. 당시에 제 앞에 이사장이 강신성일, 신성일 씨였었는데, 그분 이후로 갑자기 이제 이사장 공백이 생기면서 저보고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맡았다가, 제가 이제 진심으로 이 뮤지컬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오래 했었고, 지금도 이사장을 그만뒀지만 아주 열렬히 사단법인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시는 덕분에 저희 노타리안들도 뮤지컬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는 분들도 알게 되고, 맞아. 또 저 행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맞아. 좀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구대회 할 때 좀 특별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하니까 작년인가 오케스트라가 한번 등장했던데, 제가 할 때 전체를 오케스트라를 단상에 깔았고요. 그러니까 풀 밴드가 와서 이제 음악을 했고, 거기서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잖아요. 네. 그 뮤지컬의 배우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구대회 할 때. 해서 지금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 했었죠. 그래서 뮤지컬을 그렇게 한번 하고, 제가 노트르담 드 파리의 로타리의 날 해가지고 한번 전 로타리안들을 그러니까 좀 싸게 해가지고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 한 해를 우리 로타리의 날로, 로타리아는 날로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기여를 했고, 또 이래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요. 토니 강의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로타리의 회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장은 지휘자고 이 파트별로 근데 그게 이 영향 때문이신가요?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2007, 08년도로 했으니까 2007년도 1월 달에 미국 샌디에고에 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합니다. 그 가면 차기 총재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535개 지구에 전 세계에 그러면 부부가 오게 만듭니다. 그럼 1070명의 로타리안이 한 호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간은 아무런 사람을 받지를 못해요. 로타리 그게 해방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막 뜨겁습니다. 뜨겁고 이런 데서 당시에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 했지?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그런데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음선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총재를 역임했고 했던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아마 오케스트라에 굉장히 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야. 한데 그게 제가 강의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총재의 리더십을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리더십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그 강의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후에 2015년도에 그러니까 손창수 총재를 배출하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국내에서 2명이 전 세계에서 약 40명이 그때도 샌디에고 인터내셔널 어셈블리죠. 차기 총재 교육 프로그램에 교관으로 차출이 됩니다. 전 세계 40명이 차출되는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2명이 차출됩니다. 그 중에 1명이 저였어요. 저였고 이제 해서 2명이 나 2015년도에 또 갔는 거예요. 거기를 샌디에고를. 네. 가봤는데 그 2007년도에 나를 강의했던 분이 아직도 그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강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로타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걸 2번 갔고 한 번은 교육 받으러 갔고 한 번은 교육 시키러 갔어요. 교육 시키러 가는 데는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 일주일 전에 미리 가서 교육을 받아요. 또 교육 시킬 내용을. 그럼 40명이 교육을 받아요. 그럼 정말 인터내셔널 합니다. 얘들 40명이 앉아가 좀 나누어서 하는데 이제 이걸 동시통역해 가면서 들으면은 이게 로타리라는 게 왜 로타리 인터내셔널인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랬고 내가 7년 정도 만에 다시 가보니까 로타리가 그 사이에 이론 개발을 더 해가지고 굉장히 발전했더라고. 아까 초점 분야도 늘어났고 네. 뭐 하는 부분들도 지금 뭐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더 확신이 드는 거야. 이 로타리는 앞으로도 계속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거를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이제 한번 넣어가지고 한 번 써먹었는데 작년에 한 번 더 2번을 했죠. 2번 했는데 그분 강의가 굉장히 모티브가 됐죠. 남성희 총재님이 총장으로 있는 대구 보건대학교와 인연이 이제 로타리안 때문에 이제 로타리안으로서 남성희 총재님과 인연을 맺어서 그 학교에 이사장을 좀 오래 했었어요. 거의 한 9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구대학교에 이사로는 있었는데 또 인연을 맺어서 제가 대구대학교에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대구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그리고 6개 특수학교 그리고 영광유치원 내가 학교가 총 9개입니다. 네. 9개의 거대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이사장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도 아마 시작은 로타리에서 출발한 보건대학교 이사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이사장은 그만뒀지만 각 학교 이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이 0708년도에 제가 로타리 3700 지구 총재로서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었어요.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도 앞으로 죽는 날까지 로타리와 함께 할 거니까 우리 3700 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모두 로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